안녕하십니까. 뉴스의 행간을 자세히 알아보는 뉴스 엑스레이의 최석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에 당도하게 됐어요.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버리고 새로운, 마치 폭주족을 연상시키는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온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다르게, 활기차게 바꿔 왔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옷을 보다가 그런 옷을 입으니까 뭐 패션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좀 낫네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이 또 대단한 일들을 기시다와 함께 했습니다.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 드시고 오셔갖고 한국 오셔는 불고기하고 또 우리 청주? 청주도 말이 많던데요. 그 말이 많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두 가지로 압축해가지고 각자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충원의 일장기가 걸렸다. 뭐 이런 류의 이수하고요. 환영의전서 태극기 앞에서 허리 굽혀서 일본식 경례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외국에 나가서도 의전이 있고 또 뭐 다른 나라에 귀빈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의전을 하시는데 이 보니까 자꾸 틀리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만 가도 사실 국기대회 경례하면 이렇게 왼쪽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이걸 배우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태극기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목례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관련 법에서 정확하게 모자를 쓴 사람은 모자를 벗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그리고 제복을 안 입은 우리 국민 대부분의 다수는 손을 왼쪽 가슴에 댄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저도 찾아봤더니 국기법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오른손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라고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분명히 비서실에서 여러 번 국민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대통령 귀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잘못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인지하고 텐데,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지를 했을 텐데 비서실에서 그런 거 하는 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근데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는 거냐, 전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스트레스죠. 사실은 대통령께서 어디를 가서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제대로 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늠름하고 멋있고 절차에 맞게끔 이런 걸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어긋났을 때 사실은 조금 창피하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 조금 뭐랄까요, 못 배운 티.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틀리는 걸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언론이나 어떤 뭐 주장하는 바에서 본 것처럼 그분이 이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다면 어려운 영어 가사를 외워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특히 굉장히 어려운 자리잖아요. 백악관안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할 정도면 외우는 머리 같은 것들은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는 거는 한 고집 한다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들었을 때, 혹은 뭐 쉽게 해서 뭐 대통령인데 비서실에 있는 누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일맥살통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결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귀담아 들어요. 그 사람 얘기도 듣고. 근데 그걸 듣되 그거보다는 내가 하는 것들이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을까? 난 그냥 괜찮아. 저 얘기 옳은데 그냥 내가 하는 것도 옳은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나온 것 같아요. 3.1절 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어떤 의전에도 말이 계속 나오죠. 그게 한 번 실수가 일어났으면 의전팀들은 분명히 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게 쓸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도 계속 그게 나온다는 거는 의전에 대한 것들은 내가 듣되 나는 신의전을 만들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가는 게 길이다. 그렇지요. 내가 하는 말이 법이고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길이다. 그럼요. 또 총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군요.
검찰총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셨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하겠다. 그걸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국민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쪽팔리고 창피한 거는 국민 몫이고 계속 반복해서 누군가가 잘못해요. 위해를 가해요. 어찌 보면 뭐 스트레스를 주는 거? 이거 어찌 보면 폭력일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고통, 위해가 계속될 때 본능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무디게 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겠죠. 고통이 계속되면 너무 힘드니까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뭐랄까요? 기득권이 갖고 있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해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신경 못 쓰게 하는 것도 되게 기득권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 같아요. 그걸 알고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알고 의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반사이익으로 사람들은 쳐다도 보기 싫은 거죠. 아유 지겨워. 네. 네. 그 얘기에 제가 깊이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7년도에 이미 온 국민이 힘을 다하여 그 국민이 줬었던 최고 권한을 거둬들인 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때 저도 광화문에 여러 번 나갔었고요. 네네. 특히 이제 뭐 유모차 부대라고 하는 네. 정말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가지고 그냥 나갔었던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을 끌어올렸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망치는 사람으로부터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런 귀찮음과 자기 생업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거죠. 네네. 저도 요즘은 이 사람이 약간 참을만하게 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모티베이션을 딱 받아서 움직일 만큼 하는 게 거기까지는 안 가. 약간 그런. 네, 근데 신경질이 나. 근데 내가 움직이기엔 약간 뭔가 약해.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이게 폭력에 계속 노출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네. 저 양반 또 그러네. 그냥 화가 나지만 참고만은. 그러니까 야금 뭐랄까. 담배값 올리듯이. 네네. 그럼 모르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무뎌지시고 계속 반복된 실수를 계속하면 그냥 원래 그냥 뭐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쨌건 우리 국민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보고 위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죠. 이게 불과 네. 10년 전만 해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현충원에 일장기가 저렇게 크게 걸려 있다든지 명시되어 있는 국기에 대한 경례법을 일본식 경례를 했다 그러면요 진짜 난리 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네. 그냥 넌 떠들어라. 나는 뭐 이 정도 괜찮아. 물론 이제 먹고 살기가 더 척박해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에너지를 쏟는 게 힘들 수도 있죠. 국민들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우리라도 좀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 엑스레이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잘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명이 뭐고 네. 그 변명에 대한 해법을 다른 의사들이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뉴스 엑스레이라고 말을 하니 그런 걸 자세히 봐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실력이 그만큼 안 되네 우리가. 그 콘트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잽에 상대방이 무너진다고. 네. 지금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은 걸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쾌호당하는 거죠. 이럴 때 과감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반복되는 국민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저희가 한 번에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에 일장기가 걸렸다. 네네. 물론 옆에 태극기도 있겠죠. 그 정문 보니까 네. 정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일장기가 있고 그 우리 왼쪽으로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뉴스에 보니까 왼쪽 사진만 보니까 뭐랄까요 좀 자극적인 했는데 좌우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현충원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미국 대통령 왔었을 때도 미국 국기 달았잖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났죠. 거기에는 순국선열 국가를 위한 분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독립을 위해서 하셨던 분들도 예, 6.25 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일본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예. 그래서 그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정서상의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네네. 그걸 그냥 밖에서 이수교차례 나와가지고 그 현충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에 보일 정도로 아주 거대하게 네. 일장기를 걸어놨다라고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죠. 네,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던 의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좀 내려놓고 네. 의전식장에 네네. 의전대가 들고 있는 기루 그냥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댓글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 현충원에 오송홍기도 걸고 북괴기도 걸지 그러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헐, 믿기 싫은 거죠. 저기 합성이 아니었다고? 네. 진짜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 나라가 개판되어 버렸다라고 개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인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가장 안 좋은 정치인이죠. 그리고 국민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큰 그림 그리시고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반사적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국민을 위하고 정말 국민이 정말 대통령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걱정하는 그런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야죠. 정권을 빠르게 교체해야 됩니다. 선동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선동이 아니라 발음만 하는 건데요. 아니 탄핵이라고 하는 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해봤잖아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적법한 거에 대한 위헌 소송했을 때 대법관들이 대법관들이 나중에 해가지고 우리 뭐 그때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탄핵이라는 게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한번 해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장기를 붙인 것도 그렇고요. 네네. 이것이 일본식 경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국기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그게 일본식 인사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저희가 많이 뭐랄까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드라마를 보면 뭐 그런 모습 많이 봤죠. 도저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딱 오버랩 되네요. 만화나 뭐 드라마나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도저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잘 하잖아요.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네네. 그게 뭐 일본식 뭐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많이 접한 모습은 목내에 많이 봤죠. 그렇죠. 걔네는 뭐 잘못했다고 살짝 그러면 그냥 무릎 꿇거나 목내하거나 목내도 꽤 많이 내려가죠. 막 네. 일본을 따라하고 싶은가 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품고 있었던 그리고 뭐 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아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렸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나의 국가? 나의 조국? 그러니까 이런 좀 뭐랄까요 아버지의 나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기대와 판타지를 넘어서 그렇죠. 와, 근데 마치 내가 내 조국인 것처럼 아버지의 조국, 내 아버지의 조국. 언젠가 나는 일본에 갈 거야. 일본은 나의 마음의 고향. 그렇죠. 마음의 고향. 우리 아버지의 조국이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는 뭐 다른 내선 일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적만 바꾸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네. 우리가 진짜 일제가 끝나고 나서 네네. 그 잔당들을 처리하지 못했던 그 역사가 네.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구나. 단추 하나 잘못 채우면 끝까지 그냥 잘못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독일이 존경스러운 하루입니다. 그러게요. 사과도 않는 일본을 왜 저렇게 우리가 먼저 용서해줘야 되고. 너희들은 돈 걱정하지 마. 제3자 면제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제3자 대통령이야. 나 정말 열받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운전을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욕을 좀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힘을 좀 모아서 행동하는 사람들 됩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 엑스레이의 최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